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양현정입니다. 저는 지난 13년간 신경 과학 부분에서 이제 연구를 하여 왔는데 연구를 하다가 몸이 많이 아프게 되었습니다. 그때 뇌교육을 우연하게 만나게 되었고 그 뇌교육으로 제 몸과 마음이 이제 치유가 되면서 회복이 되면서 이것을 신경과학적으로 정말 연구를 해보고 싶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조사를 한 결과 실질적으로 PT를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이제 지난 10여 년간 이 뇌 교육에 대해서 많은 부분이 사실은 연구되어져 왔고 그 결과가 너무 흥미롭고 재미있어서 오늘 여러분과 그것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뇌과학에서 바라본 뇌활용 행복 교육에 대해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왜 뇌활용 행복 교육인지 오늘 이 짧은 강의 후에 여러분들이 그 대답을 찾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에는 여러 단계의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 우리 몸이 형성되면서 받는 생리적 레벨의 스트레스가 있고 우리가 바깥 세상에 나와서 외부 환경을 접하면서 이제 스트레스를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기에는 우리 뇌가 아직 발달 단계 중에 있기 때문에 이때 받은 스트레스는 어떠한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경우에 그때 바로 즉각적으로 반응이 나타나지 않고 잠재되어 있다가 성인이 되어서 그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우울증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인지기능 장애 등으로 나타날 수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우리 뇌의 시상하부, 뇌하수체, 부신피질축이 활성화가 되는데 부신피질에서 코티졸이란 여러분들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제 부신피질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 이것이 만성적인 스트레스가 될 경우에 과도한 코티졸이 분비가 되고 줄어들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혈중 코티졸 농도가 높아지고 이것은 우리 세포의 독성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뇌로 들어가서 우리 뇌의 피질 부분 그리고 해마 부분의 볼륨이 사이즈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울증이 생긴다라든가 인지기능 장애, 저하가 생긴다라든가 불안 장애 등 각종 질병과 연관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과도한 코티졸 분비는 우리 세포로 들어가서 유전자 발현에 변화를 미쳐서 우리 몸의 전반적인 대사 시스템이라든가 행동, 면역 시스템에까지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학생들은 과도한 스트레스 레벨에 직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니세프에서 11세, 13세, 15세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학업 스트레스가 우리나라가 세계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표를 한번 보시면 여기에서 이 X축이 코티졸 레벨이고 스트레스 레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Y축이 기억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 적정한 수준에 있을 때는 기억력이 향상이 됩니다. 학업 성취도가 향상이 되는 거죠. 그런데 코티졸이 아주 많은 레벨, 즉 과도한 스트레스가 되었을 경우에는 기억력이 급격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학생들은 바로 지금 이 레벨에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OECD 회원국의 청소년 자살 증가율을 조사한 그래프인데 우리나라가 칠레 다음으로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4년도에 중고교생 자살자들이 겪었던 고민 중에 그 1순위가 학교 성적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학교에서 아이들이 자신이 받고 있는 스트레스를 인지하고 그리고 그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능력을 학교에서 키워줄 수 있다면 아이들이 자신이 받는 스트레스를 인지하고 그것을 관리하는 방법을 안다면 아이들의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머지않아 이 아이들은 사회의 리더가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회 그리고 국가의 정신 건강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스트레스 조절을 하려면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나라 여기 뇌의 구조를 잠시 보시면 이 뇌의 앞부분 이것이 전전두엽에 해당하고 여기 보시는 부분이 편도체에 해당합니다.
편도체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부정적인 감정을 제시하고 두려움, 위험 이런 것들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평상시에는 전전두엽이 이 편도체를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전전두엽은 다른 피질과 상호작용하고 또 피질 하의 뇌의 부분과 상호작용해서 우리가 적절하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반응할 수 있도록 감정을 조절해 나갑니다. 그런데 스트레스가 상태가 되면 이러한 전전두엽의 편도체 조절력이 줄어들고 편도체가 과활성화되어서 우리 몸에 스트레스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전전두엽의 고차적인 사고 능력이 저하가 되고 그리고 부정적인 반사적이고 빠른 감정 반응, 습관적으로 반응하게 되고 또 두려움 행동, 공격, 도피적인 행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인지와 정서 신경과학 분야에서 권위적인 국제학술지에 이러한 내용의 연구 결과가 실렸습니다. 뇌활용 행복 교육, 뇌교육에 의해서 전전두엽의 구조가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시는 자기공명 영상법에 의해서 피질 두께를 측정한 그림입니다. 여기가 왼쪽 좌방구, 여기가 우뇌입니다. 여기에 동그라미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전전두엽에 해당하는데 빨갛고 노랗게 표시되어져 있는 부분이 피질의 두께가 증가한 부분입니다. 알츠하이머성 치매의 환자의 뇌를 보면은 전전두엽의 피질이 감소가 되어져 있습니다. 피질 두께가 얇아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결과는 인지기능의 향상을 의미합니다. 뇌교육에 의한 인지기능의 향상을 의미합니다. 또한 확산 텐서 영상에 의해서 백색질의 두께를 측정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부분이 전전두엽에 해당하는데 백색질의 두께가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학습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을 때 이것은 어른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뇌는 어른들에게서도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학습에 의해서. 그래서 어려운 학습 수행에 성공하였을 때 우리의 백색질이 증가한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결과는 뇌교육에 의해서 학습 능력이 향상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뇌의 부분이 변화하였고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뇌의 구조에서 주의 조절과 감정 조절 그리고 자아 인식에 해당하는 부분이 뇌의 구조가 변화하였고 그리고 그 기능이 향상되어졌습니다. 그것은 통합적인 자기 조절 능력이 향상되었음을 시사하고 즉 스트레스 관리 능력이 뇌교육에 의해 향상되었음이 시사되어지는 결과였습니다. 또한 2011년도에 조사된 뉴로사이언스 레터의 보고에 따르면 뇌의 내측 전전두엽의 이 그룹은 3년간 뇌교육을 수행한 그룹이고 이 그룹은 컨트롤 그룹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그림과 이 그림을 보시면 이 부분이 내측 전전두엽에 해당하는 부위인데 뇌교육을 3년간 수행한 그룹이 활성화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약간 쇼킹한 결과이고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감정 조절 능력이 일반인에 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룹에 비해서 훨씬 향상되어졌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스트레스가 되는 상황에서도 이 친구들은 스트레스라고 느끼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뇌교육에 의한 스트레스 감소는 여러 가지 연구 디자인에 의해서 다른 방법으로도 측정이 되어졌는데 2010년도에 뉴로사이언스 레터를 보면은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긍정적 감정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고 또 일반적인 긍정 정서 향상이 보여졌고 2012년도에 스트레스지에 보고된 결과에 따르면 우리는 유전자형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유전적 배경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쉽게 스트레스를 느끼고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를 덜 느끼고 이런 것이 우리가 이런 경향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런데 뇌교육 명상을 하게 되면은 그런 유전적 배경에 관계없이 스트레스 레벨이 줄어든다는 결과가 보고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불안이나 피로, 우울감 감소 등이 보고가 되어졌고 또 이
2016년도에 사이키애트리 인베스티게이션지 보고에 따르면 우리가 유전적 배경으로 서로 다른 성향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어떤 사람은 외향적이고 어떤 사람은 내향적이고, 그런데 유전적 배경과 상관없이 뇌교육에 의해서 신경증적 성향이나 어떤 행동 억제 감소, 열린 마음의 증가 등 사회성이 향상하는 방향으로 사람들이 이제 변화하였다는 것이 보고가 되어졌습니다. 이것은 교육 훈련으로 후생 유전적 인자가 유도가 되어서 사회성이 향상된 것으로 시사되는 아주 재미있는 연구 결과였습니다. 지금 시간이 별로 없는 관계로 조금 넘어가고, 수면의 질 향상 등이 있었고, 또 문제 해결 능력, 정서지능, 회복력 향상이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뇌활용 행복 교육에 의해서 지난 10년간 수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는데, 이것을 종합하면 뇌활용 행복 교육에 의해서 주의 조절, 감정 조절, 자아 인식 능력이 향상이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관리 능력이 향상해서 궁극적으로는 스트레스로 초래될 수 있는 다수의 질병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학생, 교사, 학부모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위한 뇌 기반 융합적 접근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으로는 신체 조절 능력을 향상시키고 정서 조절 능력, 그리고 인지 조절 능력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고, 다양한 환경에 그 결과로서 성공적으로 적응하도록 유도하여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학교 만들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통합적 자기 조절 능력이 자기 자신의 레벨이 어느 정도인지를 우선 측정을 해야 되는데, 이제까지는 그러한 지표가 없었습니다. 인지 능력을 측정하는 IQ가 있었고, 정서를 측정하는 감성 지수가 있었는데, 신체, 정서, 인지 모두를 측정하는 지수가 없어서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 대학교에서는 뇌활용 지수를 BOQ를 개발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난 10여 년간 저희 학교에서 진행해온 두뇌 활용 능력에 대한 연구의 결과를 집대성한 것으로, 현재 핸드폰 또는 컴퓨터를 통해서 자신의 뇌 활용도를 진단하고 처방할 수 있도록 오픈이 되어 있으니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뇌과학에서 바라본 뇌활용 행복 교육은 이렇게 신체 조절 능력, 정서 조절 능력, 인지 조절 능력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러한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고, 여러분들께서 이런 뇌활용 행복 교육의 방법을 많이 활용하셔서 정말로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사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만드시기를 기원하고, 또 연구로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